그리고 여기 단원부터는 단원 순서 없이 막 나갑니다. 진도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면, 개형을 그릴 수 있게 되면 증가, 함수의 증가 감소, 최대 최소, 극대 극소 모든 유형이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방정식의 부등식 활용까지도 다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미분 끝까지가 하나의 단원이거든. 그래서 순서가 약간 두서없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원래 순서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근데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은 증가에 대한 개념을 배웠지만 증가에 대한 문제를 바로 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게 어쨌든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면 함수가 증가하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면 함수가 감소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3차 함수, 4차 함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외운 상태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증가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를 배운 다음에 방정식 부등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무튼 선생님 정해두는 순서가 있단 말이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사실은 단 하나밖에 없죠.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면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면 원래 함수가 감소하고,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면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 더 알아. 선생님은 이제 이과생들한테는 여기까지 강요를 하는데, 도함수의 부호뿐만 아니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면은 그게 바로 도함수의 이 시점에서 함수값이 2다까지를 느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소를 하긴 하는데, 감소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할 때 굉장히 천천히 감소할 때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서는 거의 미끄럼틀 타면 죽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한 달 전에 꿈 꿨는데 내가 미끄럼틀 위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가쁜 미끄럼틀이었는데, 근데 미끄럼틀 어린이 놀이터였는데 꿈에서 미끄럼틀에서 밑에를 보니까 아파트 11층 높인 거야. 애들이 거기서 엄청 재밌대. 근데 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내렸잖아. 그러다 깼어. 못 내려오고. 아무튼 여기가 그런 데라고. 엄청 가파른 곳이라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3 정도 돼 보이죠? 그게 바로 요 점에서의 함수값인데, 많이 헷갈려하는 게 도함수가 음에서 이렇게 증가할 때, 이 도함수가 증가할 때 원래 함수도 증가한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도함수가 감소하냐 증가하느냐는 원래 함수가 감소하냐 증가하느냐 상관이 없어요. 도함수의 부호가 음일 땐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정도가 다른 거지. 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살았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음이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내려가던 속도가 줄어들 뿐이야. 가 여기야, 여기. 살았다. 올라가. 이렇게 말을 해줘. 알겠습니까? 좋아요. 3차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타임. 2차 함수에 의해서 도함수가 어떻게 결정돼 봅시다. 그것부터 하죠. 아주 이 도함수를 왜 배웠냐면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배운 거거든. 근데 직선이란 거를 아무렇게나 작품에 그려보죠. 아무렇게 그렸다, 직선을. 그러면은 직선은 어쨌든 X축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고 아래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점을 기준으로. 양이거나 음이거든요. 이게 2차 함수의 도함수잖아요. 2차 함수 미분하면 1차 함수 되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2차 함수의 개형은 직선이 X축보다 밑에 있을 때는 내려가다가 요 점에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개형은 하나뿐이야, 하나뿐. 직선이 X축과 위치 관계가 음에서 양으로 한 번 바뀌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뭐 도함수가 그러면 직선하고 2차 함수만 있으면은 사실 완전 제곱식으로도 개형을 알 수 있고 숫자를 대입할 수도 있고 필요가 없는데, 3차 함수를 그리려면은 이제 2차 함수가 X축과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세 가지가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잠깐 요거 하나만 더 할게. 만약에 이 직선이 음수, 기울기가 음수면은
뿔 마니까 원래 함수는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개형이 이래요. 근데 이 2차 함수는 x축과 어떤 위치에 관계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만큼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위 높낮이는 상수항이 결정하거든. 생각을 해봐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가 2가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은 도함수는 2x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러면은 도함수가 0이 되는 시점은 마이너스 2분의 3 확실한데 이 도함수를 보고 얘를 그릴 때는 이 상수항, 이 상수항은 만약에 이게 100이라도 얘는 도함수는 똑같잖아. 이게 1000이라도 도함수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요 2차 함수가 얼마만큼 위로 평행 이동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내용 하죠.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도함수인 2차 함수. 2차 함수가 x축과 위치 관계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최고차항이 양수인 것부터 하자. 이미 다 지난 시간에 그려봐서 알겠지만 2차 함수가 x축과 두 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한 개 점에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요런 2차 함수가 x축과 위치 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그 원래 함수,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 함수, 이거를 원시 함수라고도 하고 원래 함수라고 그냥 콩글리시를 하기도 하는데 그 원시 함수인 3차 함수는 도함수가 양일 때는 올라가다가 도함수가 음일 때는 내려가다가 도함수가 양일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실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부드러운 연속이고 부드러운 곡선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 슉슉슉 이렇게 그려져요. 실제로는 여기서 근데 미끄럼틀에서 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요게 바로 x축과 두 개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의 원시 함수인 3차 함수다. 그러면 이렇게 한 점에 접할 때는 양양인데 여기서 한번 0 찍고 가거든. 그건 뭐냐면은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근데 이 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실제로는 올라가다가가 이렇게 샥 한번 딱 눕습니다. 누웠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데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시점이면서 잠깐만 이 함수는 증가 함수인가? 여기서 잠깐 멈추잖아요. 증가의 정의를 모르는 학생이 있어. 지난 시간에 하나 배웠는데 증가라는 거는 구간을 잡았을 때 구간에 있는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2가 더 크면 함수값도 더 크면 증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멈추는 점은 하나 있어. 딱 그거보다 살짝 오른쪽에서 선을 그어보면은 그거보다 함수값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밥그릇을 두 개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딱 한 점에서 멈출 때는 여기 한 점에서 멈추더라도 이건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이 구간에 증가하는데 이게 멈춰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잠깐 게임하면서 쉬는 건 괜찮은데 계속 쉬면 증가하지 않는다고 실력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계속 쉬면 증가가 아니란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의 0인 시점이 이어지면 안 돼. 상수함수인 구간이 생기면은 증가가 아닙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도함수가 양이니까 원래 함수가 증가하다 계속 증가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커브가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샥 해서 기울기가 좀 약간 여기서 기울기가 한 1 정도밖에 안 돼 보이죠? 근데 다시 이렇게 샥 이렇게 요거랑 왼쪽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한번 접었다 가는 거고 이거는 지렁이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요. 3차 함수의 개형 세 가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해야 돼. 2차 함수와 그 도함수 2차 함수가 x축과 위치 관계에 따라서 3차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중요한데 잠깐만 여기서
이 다음 단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는 데 있죠? 올라가다 내려가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극대라고 합니다. 좀 크다는 거죠. 내려가다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는 뭐라고 할까요? 극소라고 하죠. 지금 미리 배워야 돼요. 이건 극대라고 하고, 여러분한테 용어를 안 알려주니까 내가 설명을 못 하겠잖아. 저런 꼭대기라고밖에 얘기를 못 할 수 없는데, 저 꼭대기가 극대. 여기 극소고, 이때 함수값을 뭐라고 할까요? 극, 대, 값. 수학 시간에 무슨 값 하면 다 y값이죠. 극대값이고, 이게 극소값. 이게 최소값은 아니야. 최소값은 이 함수에서는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없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극대, 극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데는 뭘까? 이건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데, 잠깐만. 극대, 극소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긴 하지만 극대, 극소는 아니거든. 그래서 뭐야, 극대, 극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 그래서 나가리다. 나가리. 나가리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극대, 극소인 줄 알았는데 나가리였잖아. 나가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파토라는 뜻이 파토. 파토는 무슨 뜻이죠? 쫑났다는 뜻이에요. 극대극소인 줄 알았는데 페이크였다는 거지. 이거는 잘못된 걸 가르쳤네. 나가리라는 용어는 없고요. 아무튼 극대극소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할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극대극소가 유력한데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도 올라가다 내려가지 않으면 극대가 아니고 내려가다 올라가지 않으면 극소가 아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도 계속 올라가는 이런 지점을 나가리라고 하겠습니다. 나가리.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만 극대 극소는 아닌 지점. 극대 극소인 줄 알았는데 속았다리. 알겠나 우진? 좋았다리. 그러면 이런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은 없어요. 그냥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잘 보면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이 교차하죠. 이런 데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교차하는 지점은 변곡이라고 하겠어요. 곡선의 요철이 바뀌는 부분이죠. 여기는 위로 이렇게 볼록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언젠가부터는 다시 아래로 볼록하거든요. 이런 시점을 변곡이라고 하겠습니다.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거지 올라가다 내려가는 게 아니야. 봐봐. 이거 올라가다 내려가긴 하지만 어쨌든 위로 볼록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볼록하죠. 이 변곡이 생기는 이유는 이 도함수의 도함수인 1차 함수 직선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하는 거는 이제 미적분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어차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변곡점이 굉장히 3차 함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대칭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사실은 변곡이죠.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니까. 변곡이면서 나가리. 변곡 나가리거든요. 아무튼 그 이계도함수 두 번 미분한 거의 부호 변화까지 볼 필요는 아직 없고 그걸 이용해서 3차 함수의 도함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를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할 줄 아는 거 알지만 지난시에 다 시켜봤지만 다시 한번 하겠어요. 도함수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일 때 3차 함수를 그려라. 어떻게 하라죠? 음량 음이니까 따다다다닥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데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엄청나게 상승하다가 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내려가다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거 맞는데 실제로는 내려가다 한번 접어요. 나가리가 생기고 샥. 여기는 내려가다 내려가는데 반갑고도 내려가다가 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늦게 온 학생들 지금 다 모인 것 같은데 영상으로 꼭 봐라. 방금 설명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다. 그래서 이런 데가 극소, 극대, 변곡 이런 데는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만 극대 극소가 아니란 말이야. 내려가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항상 극대는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 극대는 산봉우리, 극소는 계곡. 여기 놀러 가고 싶다. 이런 데는 그럼 뭐야?
나가리. 이건 지렁이. 그래서 3차 함수의 개형은 2차 함수가 x축과 어떤 위치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6개의 그림은 나눠지지만 양수만 하자고. 양수만 하면 3개죠. 그래서 이 3가지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우겨 넣습니다. 이거밖에 없어. 개형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냥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릴 때도 도함수의 부호 변화에 따른 원래 함수의 증가감수를 나타낸 표인 증감표 같은 거를 사용을 안 합니다. 뭐냐면 무슨 소리냐면 증감표라는 걸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면 원래 함수가 증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면 원래 감소, 이걸 표로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증감표를 안 써. 3차 함수는. 왜냐면 넘나 쉽기 때문에. 넘나 쉽잖아요. 개형이 이게 3개밖에 없는데 뭔 증감표 여러 죽을.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고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시점이 2개 나오면은 그냥 이 그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시점 하나 나오면은 이 그림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참수가 x축에 떠 있으면은 이 그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을 외우고 시작을 해야지 여러분이 증가감수 문제 풀 때도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한번 3참수만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풀어보죠. 내가 왜 이거 설명하다 갑자기 그래프를 먼저 하냐면 이 그래프의 증가 3차 함수잖아요. 요 3차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라고 했거든. 이때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른다는 가정에 하는 건데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걸 먼저 배우고 와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미분하는 거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x 제곱 빼기 3이 되거든요. 인수분해하면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함수를 그릴 수 있게 되죠. 어떻게 그리느냐. 마일 찍고 1 찍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잖아요. 뿔맛뿔. 그럼 원래 함수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벌써 다 끝난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작을 땐 증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감소, 1보다 클 땐 증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다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너무나 쉬운 단원이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그러면은 3차 함수만 하면 좀 그러니까 4차 함수도 해야죠. 근데 굉장히 애매한 게 있어. 3차 함수는 개형 자체가 많다는 거지. 이 3차 함수 개형이 3개인데 그 3차 함수에 따른 그거에 그러니까 원시 함수인 4차 함수를 그려야 되거든요. 3차 함수를 도함수로 해서 4차 함수를 그리는 거를 이미 해봤겠지만 이걸 딱 보고 자, 최고차이 함수 3차 함수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벌써 이게 3가지나 있잖아요. 하나 더 있어. 아예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3차 함수 그림이 요 한 종류에만 해도 이게 그림이 2, 셋, 넷, 5개잖아. 근데 3차 함수 그림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3차 함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쉿, 쉿 이런 것도 있고 지렁이처럼 슉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넘나 3차 함수 그림이 3가지나 되는데 또 x축과 위치 관계 이렇게 많아버리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한번 보여주지. 잠깐 타임. 3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라고 하자. 나가리가 있는 거. 이런 모양일 때는 잘 보면은 그거의 원래 함수의 4차 함수가 그냥 2차 함수 같은 모양이 돼. 아주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이 뭐든 상관이 없어. 음에서 양이잖아요. 그러면은 내려가다가 올라갈 뿐이에요. 근데 약간 여기가 커브가 우글쭈글 약간 하거든. 이런 데가 약간 이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5인 상태로 직선같이 보이는 구간이 있다가 또 이렇게 되고 이거 또 이런 것까지 느껴주면 이과생인데 여기가 약간 그렇잖아. 이런 데가 기울기가 여기 만약에 5라면 5로 쫙 가잖아. 직선처럼 그런 구간이 여기야. 근데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일단 중요한 거는 3차 함수가 이런 형태든
아니면은 이게 지렁이 모양이든 상관없어. 음에서 양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3차 함수가 요런 형태나 아니면 요런 형태에서는 도함수의 보호가 음량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요 점을 기준으로 내려가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럼 이런 데서 극소가 하나 나오는 그런 형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근데 얘가 문제가 아니라 3차 함수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원래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W자가 일단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X축가 하나를 접했어. 이런 식으로 접해버리면 접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4차 함수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한번 접어서 올라갑니다. 여기 나가리가 생겨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 왜냐면은 맞불 뿌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이 아니라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쪽에서 나가리가 생기죠. 마마 뿌리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데가 접선의 교육 0이지만 극대극소가 아니니까 나가리. 여기는 극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까 이런 그림에서 잘 봐야 돼요. 이게 떠 있으면 이게 살짝 떠버리면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양밖에 없으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기만 하는 거 맞는데 여기서 커브가 살짝 생깁니다. 이렇게 S라인이 생기죠. 그게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왜냐면은 또 한 번 읽어주지. 접선의 기울기가 5, 4, 3, 2, 1, 2, 3, 4, 5 5, 4, 3, 2,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살짝 접혔다 가는 거예요.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빨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도함수를 보고도 계형을 추론할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올라간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니에요. 여기는. 변곡인 변곡이겠죠. 위로 블록하다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변곡은 변곡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는 곧 여기.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올함수는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여기. 그래서 4차 함수 계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보여주지. 이런 형태 W자. 그리고 한 점에서 극소에다가 하나 나가리. 이런 형태. 거기에다가 근데 이거는 이쪽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벌어지면 이렇게. 근데 도함수가 만약에 요런 형태가 아니라 요런 형태든 요런 형태는 마찬가지야. 그건 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냥.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4차 함수의 계형은 최고차항의 양수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접었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 될 수 있고요. 너무나 못 그렸잖아. 눈 버렸다.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살짝 이런 것까지 안 하겠어요. 이런 형태. 근데 이거는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0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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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0되고 0이 안 된 거죠. 0 되는 거. 최고차항이 양수면 x를 무한히 크게 보내면은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양수인 게 이런 줄넘기 W자가 되고 최고차항이 음수면 거꾸로 이렇게 돼요. 맥도날드로. 그리고 이게 왜 4차 함수는 양끝이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왜냐면은 x 4제곱 플러스 뭐 x 세제곱 플러스 뭐 x 제곱 플러스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극한을 x를 무한히 보내거나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이게 부호가 이게 값이 제일 크면서 부호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둘 다 발산해야 됩니다.
근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올라가는데 음의 무한대로 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긋난 운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가고. 그래서 짝수 차수는 양 끝이 같고 홀수 차수는 양 끝이 달라요. 부호가 극한을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그래서 이미 4차 함수의 개형, 3차 함수의 개형을 머릿속에 넣고 시작해야지만이 수월할 것이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시켰지만 내가 한번 3차 함수 보고 다시 그려보겠어요. 3차 함수 음량이니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근데 좀 어려운 학생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다 하면 돼요. 근데 얘가 올라가다 내려간다고 같이 막 올라가다 내려가면 안 된다. 얘가 양수일 때는 올라가다가 음수일 때는 내려가다가 양수일 때 올라가. 이걸 못하는 학생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선을 제대로 그리자면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데 변곡이 있다는 거.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자 약간 오버해서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W자가 됩니다. 그럼 이거 보고 한번 그려보죠. 도함수가 양이니까 올함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데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여기가 중요해. 올라가다 그냥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면은 이거를 못 만들어. 이렇게를 아래로 볼록에서 언젠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어야지만이 한번 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데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죠. 여기를 잘 못하다고 친구들이. 여기서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팍 치니까 이게 접선의 교육 0이 안 나오거든. 갑자기 누를 수도 없고 약간 애매해져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바뀌었어야지 다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 그형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하는데 접선의 길기가 0, 1, 2, 3, 2, 1, 0 여기까지 느껴줘야 된다고. 0, 1, 2, 3, 2, 1, 0 0, 1, 2, 3 함수값이 곧 접선의 기울기 0, 1, 2, 3 됩니까? 느껴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선생님 어렸을 때 너무나 신기하다 하면서 한참 동안 막 혼자 그려보면서 했던 거야.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오늘 그리는 거 좀 해볼까요? 한 번 더 뽑아줄 테니까 이번에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선 그려놓고 거기다 곡선까지 하세요. 근데 만약에 선 그린 거 나 필요 없다. 곡선까지 바로 될 것 같은 사람은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다시 한번 뽑아줄 테니까 해보겠어요. 요거 한 번만 연습하고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걸로 알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 머릿속에 넣고서 완벽 마스터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단원이 쉬워. 열심히 다들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 그리고 있죠. 온라인 학생들 혼난다. 그런데 이것도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내가 한번 보여주기만 하지. 원래 함수를 그리고 도함수 그릴 때 x축을 놓고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시점 해가지고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뿔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여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원래 함수를 보고 도함수 그리는 게 살짝 어려울 텐데 그거는 근데 개형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는 게 좋아요. 3차 함수도 하면서 2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 이렇게밖에 못 그리잖아. 그 생각을 하고 그려야 돼 이건. 그러니까 도함수를 보고 원래 함수 그리는 거는 좀 쉬운데 원래 함수를 보고 도함수 그릴 때는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그 개형을 아래를 볼록한 2차 함수를 알고 그리면 쉽습니다. 4차 함수를 보고 3차 함수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오늘은 직선 말고 곡선으로 해봅니다. 시간 좀만 주겠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게 요 단원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3차 함수랑 4차 함수밖에 안 배웁니다. 수학토에서는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배우는 함수의 끝이야. 그래서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것만 다 그릴 줄 알면 돼. 자유자재로. 이런 데서 이제 혼란이 있으는 게 정상이에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자, 근데 그것만 기억하면 돼.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죠. 여긴 0 되고. 그럼 원래 함수는 감소하다가
더 쉽게 도함수 0 되는데 선 긋고 오늘 감소하다가 증가.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게 둥글게 되는데요.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와야 돼요. 띠부실? 찌부시켜야 돼. 이거에 접선의 기울기 0 나와야 돼요. 그거를 턱조가리를 내야 되냐고요? 턱조가리가 좀 나오게 하는데 거기까지 디테일을 표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모의고사는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졸지 말고요. 나는 고3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딱 보면 되겠어요. 까먹은 거는 원래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거를 10년째 똑같은 얘기 하는데 모의고사 2학년 때 준비를 못해요. 진도가 나갈 게 많아서 준비하는 게 아니야. 근데 기본 실력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럴 때가 있어.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닌데 왜냐면 여러분들은 교과과정이 굉장히 축소됐기 때문에 일단 3학년 초만 돼도 할 게 없어요. 수학 배울 게 없어. 다 다시 복습이야. 그때부터 미친 듯이 문제 풀면서 모의고사 복습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단어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한번 지나가면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막 하기 때문에 문제 풀기 때문에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잘해놔야 돼. 연정이는 진짜 넘나 잘 그리네. 지금 선생님보다 더 잘 그리네. 박수 한번 쳐. 연정이 혼자. 멋있어요. 내가 내 말을 개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걸 보고 그거의 도함수를 그릴 때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찍어놓고 4차 함수의 도함수, 3차 함수 그리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W가 나오는 3차 함수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리는 게 좋다 그랬고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시점이 바로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해놓고서 점을 여기 3개를 찍고서 여길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림이다.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아래에 있어야 되지만 아래에서 어떤 식으로 커브가 올라오는지 보기가 힘들어. 올라갈 때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만 이게 올라가다 내려오는 걸 알기가 좀 힘들다고. 이 그림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림 안 상태에서 그리면은 훨씬 수월하고 항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시점 극대극소가 바로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면서 내려갈 때는 도함수의 보호가 올라갈 때는 양인데 올라가다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도함수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경을 알고 있으면 좋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원래 함수를 보고 도함수를 그릴 때는 그 도함수의 개형이 뭔지를 이미 안 상태에서 그리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3번째. 나중에 그려놓고 나면은 2차 함수를 그렸는데 갑자기 3차 함수처럼 생기거나 직선이 돼버리고 막 이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3차 함수가 맞나 봅니다. 최고차이 음수인 3차 함수 개형은 요거랑 지렁이 이게 3가지밖에 없으니까 맞죠? 이 그림 맞잖아. 네. 극대극소 있는 거, 극소극대 있는 거, 나가리, 지렁이. 그러면 이게 맞으니까 맞는 거예요. 정말 넌 수업을 못 들은 거냐 이렇게 된다고요. 지렁이가 된다 그랬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다시 한번 내가 차이를 읊어주지.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5, 4, 3, 2, 1, 0이 되기 때문에 5, 4, 3, 2, 1, 0까지 딱 접선이 0이 딱 됐다가 1, 2, 3, 4, 5 기울기가 다시 1, 2, 3, 4, 5 증가하는 거라 봐면 이거는 5, 4, 3, 2까지밖에 안 와. 5, 4, 3 이게 기울기가 2밖에 안 됩니다. 아예 눕질 않고 2에서 다시 3, 4, 5 이런 차이가 있어요. 거기까지 느껴주면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 목표 달성한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만은 극대극소는 아린이 이런 포인트를 앞으로 나가리로 부르겠습니다. 나가리다. 나가리였잖아. 파토 나가리요. 나가리 약간 좋은 말 은어인데요. 좋은 말이요? 좋은 말이 아니야. 근데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나가리라고 생각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 극대극소가 유력하지만 이렇게 극대극소가 아니고 나가리일 수도 있다. 연정이가 이걸 잘 멋지게 이거 그리고 있지? 네.
멋지게 그리고 있는데 사실 나 같으면 이렇게 그릴 것 같구나. 먼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서 점선을 그어서 여기에 점을 x축 넣어줘야 되고 도함수는 x축이 있어야 되고 점을 딱 찍어놓고 시작할 것 같아. 여기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근데 4차 함수의 도함수, 3차 함수는 이런 그림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을 여길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뿔뿔 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x축 위에 그려지는 부분이 여기 다 위에 그려지고 아래 그려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알고 그리는 게 사실은 좋아요. 여기 뭐 하는 거야? 어리버렸잖아요. 여기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가 좀 어렵겠네. 내려가야 되니까. 어제 나의 그래프는 정반대였던 것이지. 여기가 근데 사실은 비율 값이 있어. 이런 데가 비율이 있거든요. 이 길이가 1대 1대 이런 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오케이, 그만하고 집어치세요. 집에서 합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반드시 하세요. 근데 좋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래프의 개형이 다 머릿속에 있는 걸로 알고 이제 다 요번 단원 수업을 시작하면 되겠어요. 다시 107쪽. 근데 107쪽에서 지금 왜 이렇게 설명을 부실하게 하냐면은 선생님이 이거 증명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죠. 가 아니고 이 설명 증명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증명을 머릿속에 지금 넣으면은 중요한 거 있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단 하나야. 도함수 양이면 증가하고 도함수 음이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데 증명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 증명은 교과서에 이제 어떤 그 서술의 어떤 논리적인 거를 논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건데 문제를 풀 때 별로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이 증명을 모른다고 문제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도함수가 양인데 올라가는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실제로도 이 증명 몰라도 수능 다 맞춰요. 근데 물론 이제 다음에 기말고사 범위를 할 때는 다 증명까지 다 하면서 갈 거예요. 롤의 정리, 평균 증명하고 막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 1등급 문제 가끔 나오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할 건데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요 정도가 중요하죠. 증가의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구간의 임의의 두 점 잡아가지고 함수가 큰 데서 x가 큰 데서 함수값이 크면 증가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 기억해줘야 돼요. 정의는 이런 거라든지 요거는 도함수가 양이면 증가, 도함수가 음이면 감소.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요 명제에 성립하는데 이 역은 참이 안 됩니다. 여기 참이 안 되는 건 알아야 돼요. fx가 증가한다고 해서 f'x가 0보다 큰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증가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 접었다 가면은 접선의 그 0 되는 시점 나오잖아. 한 번만 딱 나오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 이렇게 이건 되는 거지. fx가 증가하면은 f'x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인 거지. 크다라고 하면 거짓이 돼요. 0인 시점도 있으니까.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도는 알아줘야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밑에도 있습니다. 함수가 증가하면은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f'x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한 번은 누울 수도 있다고. 근데 또 이건 역이 성립 안 해요. 이거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증가합니까? 요건 또 안 되거든. 왜냐면은 넘나 이렇게 오래 누워 있으면 안 되죠. 우지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도함수가 0보다 5, 4, 3, 2, 1, 0, 0, 0, 0, 1, 2, 3, 4, 5. 0보다 크거나 같잖아, 항상. 그런다고 해서 증가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누워 있으니까 증가는 아니야. 그래서 역은 성립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8가지 명제를 만들 수 있죠, 사실은. 위에 참인 명제 2개, 그리고 역 2개. 그리고 아래 참인 명제 2개, 역 2개 만들 수 있는데 각각 역은 참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외워야 되느냐? 아니죠. 그냥 생각해보면 되지. 생각을 해보면 돼. 물어볼 때 f'x가 0보다 크고 같으면 증가한다. 그럼 틀렸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2개의 예시만 알면 돼. 증가함수라고 해도 도함수가 0인 시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거 정도만 하면은 증가함수 끝이에요. 그러면 증가와 감소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대충은 배웠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그릴 줄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했었는데 또 하자는 거냐? 도함수를 그리겠어요. 도함수를 모르겠으면 미분을 합니다.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가 유력하고 항상 도함수는 인수분해하는 게 좋은데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다고 해서 3으로 나눠버리면 또 안 좋아요. 나누지 말고 그냥 묶어 놓습니다. 왜냐면은 음수면은 부호가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도함수의 개형을 잘못 그리게 돼요. 아무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이 도함수를 그려가지고 증가함수 보는 게 제일 좋죠. 마일 찍고 1 찍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간다. 원래 함수는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간다 해가지고 어디서 증가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구간에서 증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에서 감소.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 내가 한글로 말로 한 거를 한글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넘나 쓰기 귀찮잖아. 몇 쪽이죠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죠. 108쪽.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게 답을 이렇게 써줘야 답이야 이렇게. 이게 더 반다치고 안 쓰고 구간만 써도 돼요. 구간 여기에서 증가, 구간 여기에서 감소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데 이거를 이참수 이걸 못 그려가지고 빡대가리 이걸 못 그려서 못 그린 학생이 위해서 이런 표를 그려서 하는 법이 있다. 이게 바로 증감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증감표는 왜 알아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모든 함수를 다 그리시는 건 아니죠. 이 3차 함수 개형은 지금 2차 함수 x축의 위치관계에 따라서 그리는 법을 내가 다 알려주고 연습을 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만약에 삼각함수라든지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막 곱해져 있고 이런 것들은 개형을 알 수가 없는 형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감표로 함수의 증가함수를 조사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 단원의 그 핵심 요지는 그거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려주기 때문에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뀔 수 있으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시점을 찾아가지고 그 좌우로 도함수의 부호가 양인지 음인지를 보고 원래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봐서 증가함수 표를 그려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도함수가 0이 되는데 중요하냐면은 이 도함수는 연속함수고 미분 가능하죠. 그러면은 도함수가 부호가 바뀌려면 0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도함수가 0이 돼야지만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잖아요. 도함수가 0이 돼야지만 양에서 바뀌죠. 근데 0이 된다고 해서도 부호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데는 원래 함수가 나가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극소가 생기는 거고요. 이런 데서는 극대가 생기는 거고요. 이런 데서는 나가리가 생기니까 계속 감소만 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도함수가 연속함수니까 x축과 만나는 지점, 다시 말하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소, 극대, 나가리가 유력한 지점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함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거를 그 도함수가 0이 안 되면 요 구간 사이에서는 스트레이트로 그냥 계속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수밖에 없어. 그거야 이 핵심 아이디어는.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제를 기점으로 증감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증감표를 배우겠어요. 특강이다. 증감표. 증감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두 줄 긋고 세로줄은 네 맘대로 많이 그어. x에 따라서 그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건데요. 한 칸 띄워놔야 됩니다. 점점점. 도함수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어디죠?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1이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쓰는데 작은 거부터 마일 쓰고 점점점 요 사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하고 1 쓰고 점점점 두 개 나왔으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도함수는 0이 되잖아요. 요때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 같은 거 아무거나 넣는 거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 곱하기 양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플러스를 쓰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수 0을 아무나 집어 0 집어넣으면은 음수, 양수니까
곱하면 음수가 되죠. 1보다 큰 수 2 같은 거 집어넣어. 2 넣으면은 양양양이니까 양수가 되죠. 근데 이거는 너무 쉬운 거야. 사실 이차함수 그릴 줄 알면 마일 찍고 1 찍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음영음이지. 근데 그래프를 모를 때는 이렇게 찾는다고? 그래서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좌와 우에서 부호 변화를 관찰한 상태에서 숫자를 대입해서 관찰한 상태에서 도함수가 양이면 원래함수는 증가하니까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씁니다. 도함수가 음이면 원래함수 감소니까 내려가는 거. 도함수가 양이면 올라가는 거를 긋고 이런 포인트는 원래함수의 함수값이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2잖아.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잖아. 이렇게 표를 작성하는 게 바로 증간표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린 데는 증간표를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보면 슉 다 그려져.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해서 다른 함수에도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y값, 다시 말하면 fx 값은 넣어서 찾아놔야 됩니다. 어차피. 왜냐하면은 다음 단에서는 증간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좌표 평면에다 그래프를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 증간표와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시점 극대극소에서 함수값을 보고 어떻게 그리냐면 좌표 평면 딱 그린 상태에서 마일 콤마 2를 찍고 마일 콤마 2 1 콤마 마이너스 1을 찍고 1 콤마 마이너스 찍고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하는데 센스 있게 0 넣어가지고 y좌편이 0인 걸 알아주면서 다시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야 돼요. 반가워요. 등장해 일로 와. 반가워요. 10분 전에 오진 말아주세요. 야, 문 좀 닫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가 바로 다음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근데 아직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지 못하더라도 언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지는 도함수의 부호만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도함수의 부호가 생기려면은 도함수가 0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좌우에서 부호 변화를 관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러면 12번 내 풀어볼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학 여러분이 고등학교 지금 2년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이제부터는 수학이 좀 쉬워집니다. 선생님 이거 배울 때 너무 쉽더라고요. 야, 이거 미분해 모르겠으면 미분합니다. 도함수는 3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인데요. 도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인 이차함수죠. 도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 이차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 돼야지만이 원래 함수 3차 함수가 계속 증가만 할 수 있을까요? 방금 10초 전에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린 거. 몇 번이야? 여기랑. 이것도 되죠. 한 번 누웠다 가는 건 괜찮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2번, 3번이 되려면은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x축에 접하거나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게 아니죠. 안 만나면 작은 거죠. 이게 다 고일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럴 거 언제까지. 이거 들어봤지? 이거 처음 봤다고 말은 못하지.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바로 방정식 해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몇 번이나 지금 몇 년째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그래서 작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바로 그냥 여기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못 쓰는 거 아니겠지. B'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어때야 되죠? 작거나 같아요. 올라함수가 이렇게 되니까 작거나 같다 해서 또 2차 분홍식 풀어야지. 그러니까 좀 단원에 기본 문제가 모여 있을 뿐이지 아주 기본이 돼 있는 학생은 바로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네. 이거밖에 풀이가 없어. 이렇게 풀어야 돼. 2차 함수 좀 이해해야 돼. 2차 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야지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물론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도 생각해보면 이 2차 함수가 항상 양수여야지만이 도함수가 0보다 항상 커야지만이
실수 전체 지표 증가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시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그러려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이게 네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거의 고1 내에서 2까지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의 관계, 그리고 미분, 판별식 이런 거 들어있고 2차 부등식도 들어있고 좋잖아. 그래서 가장 단원이 중요한 문제예요. 밑에 고고 합니다. 고고 94번에 증감표도 그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시고요. 개형만. 94번이 일단 중요해요. 이거 마이너스 3 나눠버리면 안 된다. 이거 내비둬야 된다. 이거 묶어놔야 돼요. 도함수가 0 되는 지점 찾는데 는 0 해놓고 마3 딱 나누면은 나중에 이거 증감표 할 때 망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다음 시간에 모르면 물어보시고 솔직히 설명은 다 했으니까 다음 거 하자. 여기까지 하면 끝이니까. 마지막 필수의 1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집어쳐. 자, 주어진 구간에서 요번에는 3차 함수의 식을 다 안 주고 나서 뭐 이렇게 닫힌 구간 0에서 3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이런 문제를 내버렸는데요. 자, f'x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3x제곱 빼기 6x 플러스 a가 되는데요. 도함수가 a가 있으니까 뭐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닫힌 구간 0에서 3에서 감소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2차 함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2차 함수가 x축하고 위치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이 양음양이니까 원래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포인트가 감소하는 구간의 시작과 끝이죠.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감소하는 구간이 요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0에서 3에서 감소하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되죠? 근데 꼭 그런 게 아니야. 조심해야 되는 게 0에서 3에서 감소하기만 하면 되지 다른 데서 이렇게 돼도 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도 상관이 없죠. 영하 미쳤구나. 오늘 수업 실패다. 여기가 0이랑 여기가 3이랑 상관없죠. 오늘 수업 실패다. 이렇게 돼도 이 0에서부터 3, 4에서는 감소는 하잖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감소하니까요. 여기 어려운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꼭 끝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살짝 어려울 거예요. 처음이라. 그래서 보는 순간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게 또 0하고 3 구간을 포함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푸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프부터 한 거야. 이해되죠? 네. 이해될 거거든. 근데 이 꼭 x축과의 교점이 0, 3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어도 된다. 그러면 결론은 요 2차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 근데 옛날에 이런 거 배웠죠.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0보다 작거나 그리고 다른 한 근은 3보다 크게 만드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문제랑 똑같잖아요. 이런 거 풀 때는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다 까먹었죠. 1번 최고 차이의 계수, 2번 축의 방정식, 3번 특별한 경계 0하고 3에서 경계에서의 함수값, 4번 판별식. 이 네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가지고 요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서 2차 방정식의 해가 여기 생기게 만드는 거 했었죠? 2차 방정식 근해 분리. 2차 부등식 배울 때 뒤에 활용 단원에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던 단원 있었잖아요. 그 문제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알레블록하게 그린 거죠. 됐고. 축의 방정식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거 순서 바꾸자. 경계에서 함수값을 먼저 보는 게 좋은데요. 경계에서 함수값 0에서 함수값 음수, 3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잘 봐라. 0에서 함수값하고 3에서 함수값이 둘 음수 나오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반드시 축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x축과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조건 안 주고 판별식 조건도 안 줘도 된다.
근데 여기는 지금 내가 좀 빨리 설명했는데 고1 거예요 이게. 고1 실력이 있으면 다 알아들었을 거고 고1 실력이 없으면 뭐야 저게 뭐 처음 보는 거잖아 이러면서 어리버리 할 건데요. 아무튼 결론. 도함수의 0의 3수가 음수, 3의 3 음수인데 0이 딱 돼도 됩니까 이게? 도함수 이렇게 돼도 돼요? 딱 0 돼도? 딱 0 되면 이게 여기가 딱 0이 된다는 건데 0이 딱 여기가 되면 상관이 없지. 이 점에서부터 계속 감소하니까 끝점은 상관없어요. 멈춰 있어도. 그래가지고 F'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F'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조건만 주면 추계방정식, 판별식 안 줘도 그래프가 반드시 이렇게 그려져서 0에서 3 사이에서 감소한다는 거를 판단만 하면 그 다음 여기가 판단하고 이제 계산을 해야죠. 계산하는 거는 여기다 0 넣으면은 A잖아.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다 3 넣으면은 27 빼기 6, 3, 18이니까 9란 말이야. 그래서 A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너무나 깔끔한 풀이였죠. 근데 밑에가 어려운 게 있어. 야, 끝이 아니야. 밑에가 표현이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나 이거 정말 짜증나던데 이 문제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잘 판단해봐. 여기 닫힌 구간에서 이 함수가 증가하면 되는 거고요. 닫힌 구간 여기서 증가하면 되는 건데요. 이게 말이 달라. 감소하는 구간이 닫힌 구간 1에서 5이다. 이거랑 닫힌 구간 여기에서 증가. 뭐가 달라요? 앞뒤가 다르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다르잖아. 이게 감소하는 구간이 이거고 이 구간에서 증가.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겁니다. 이 감소하는 구간이 이 함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 전체의 감소하는 구간이 여기란 얘기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샥샥샥 그렸을 때 여기가 딱 1이 되고 여기 딱 5가 돼야 돼. 딱 극대극소가 1하고 5가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아니라 이런 데가 1이고 이런 데가 오면 닫힌 구간 1에서 5까지는 감소하는 건 맞는데 이 함수의 감소하는 구간이 1에서 5는 아닌 거죠. 이 함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표현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 이 정도만 들어도 돼. 이게 요 표현하고 요 표현이 다른데 그거를 구분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딱 양 끝점. 이 극대극소가 1, 5라는 얘기예요. 요게 어렵기 때문에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연습 문제까지 함수의 증가 감소는 다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어려울 때는 선생님처럼 그래프를 먼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x축과 위치 관계를 보면서 그려가면서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게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꺼지세요. 고생이 많았어요. 빠염. 여기까지 다 해와. 다음 시간에 바로 극대극소 배운다.